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인 국회, 오늘 운영위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했는데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뉴스빅5에서 중요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정치부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들은요. 대선 국회, 요소수 한숨, 치솟는 대출금리와 반값 아파트, 마지막은 조마조마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 맨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부터 국회의 시계바늘도 차기 대선과 맞물려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각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데 어째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산자부 1차 간육 그런 일을 벌였을 때는 개인의 일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다 관여해서 공약을 민주당을 위해서 개발을 해요. 얼마나 민주당이 찌질하면 정부에다 대고 그 공약 개발을 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 드니까 참 딱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 자문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군형법 94조, 군이 정치 관여하는 거죠. 네, 방금 보신 이 장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와 여가부가 차기 대선 공약 발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대놓고 관건 선거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부처가 정책 개발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현역 군인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것이야말로 군형법 위반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자, 마침 오늘 공약 발굴 논란인 여가부도 회의가 열렸는데요. 언론 공개로 밝혀진 정영애 장관의 육성은 지난 위원장의 핵심은 공약 개발에 대한 민주당의 요청이 분명히 있었고 이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결국 여당 가족부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장관! 나와봐요! 장관 지금 어디 지금 신상말을 하는데 어디 끼어들어요? 지금 장관 제정신이야? 네, 국민의힘이 공개한 정영애 장관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받았다. 공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요청이 왔고 참고 자료를 부탁했던 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데요.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유 실장은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참고자료는 여야 양측에 모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부분은 그건 오해입니다. 참고될 만한 정책 자료집을 좀 미리 만들어서 당에 주자 하는 것이 오늘 아마 오후 3시쯤에 아마 각 당에 전달이 될 겁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입장이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인 만큼요. 어제 법사위도 뜨거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썼을지도 모른다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술 먹고나 할 이야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그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게 징계 사유에도 포함될 정도였는데 그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는 국회입니다.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얘기하고 여기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기관장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산 심의를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파토를 내서 그만하자는 겁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올해 쓴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부 다 윤석열 후보 수사에 쓰는 돈이라 못 밝히는 것 아니냐면서 공수처의 정치 중립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 잔저번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요.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항상 적극 발언하시고요. 공수처가 그래서 아까 검찰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고 있거든요. 저보고 지금 공작을 하거나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네, 관련한 수사 속도도 짧게 짚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죠. 지난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해서 손 검사의 혐의를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구속된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집중 조사하면서 윗선 개입 의혹 수사를 다져나가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2일, 12일 남았습니다.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은 요소수 한숨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국을 들썩이게 한 요소수 대란, 짧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에 묶여있던 우리 기업들과의 기계약분 요소 18,700톤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요. 요소수의 원료, 요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요소수 5만 6천여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앞서 호주에서 들여오기로 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서 내일 중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호주 또 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올 것과 국내 재고를 합치면 대략 2달 반 동안 쓸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 후입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장기화될 전망인데 아직 안정적인 대체 수입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한숨 돌리더라도 2달 뒤엔 다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요소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수입차 센터조차 선제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수입차 센터만도 못하나 매점 매습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국민들만 때려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앞서 전한 국회 운영위에서도 정부의 요소수 대응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청와대는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면서 늦었지만 단기간의 대응을 잘 해왔다라고 자평했는데요. 늦었지만은 지난주 수부터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저는 잘 해왔다. 시장의 영향 등등에서 준비를 좀 빨리 했더라면 하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뼈아프게 저희들이 가지고 또 잃고 외환경 꽂히고 나서 꼭 자화자찬하단 말이에요. 자화자찬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막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비싼 수업료를 냈다. 화물차에 시동을 못 걸어 생계가 막막해질 뻔한 이들에겐 비싸도 너무 비싼 아주 가혹한 수업료였습니다. 또 벌써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특정 국가의 수입을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대략 4천여 개, 그중에서 중국산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마그네슘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전량 수입이죠? 거의 99.9%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장, 마그네슘 우리 비축물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뭡니까 지금?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반값 아파트입니다. 오늘 국회 못지않게 시끄러웠던 곳 서울시 의회입니다.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분양 원가도 과감히 공개하겠다고 했죠. 강남권은 조금 더 SH의 이윤을 붙여서 5억 정도로 하고 또 주변 지역이나 서울 전역으로는 한 3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김원동 후보자는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뒤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장,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왔죠. 청문단은 민주당 시의원 14명, 국민의힘 시의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치솟는 대출금리입니다. 최근에 은행 다녀온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일단 대출받기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금리가 몇 달 새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신용대출은 4%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대까지 올랐는데요. 1금융권의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규제를 내놓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앤 탓입니다. 이 껑충 오르는 대출 이자와는 달리 예금 이자는 여전히 1%대인 건 안 비밀이죠. 최근에는 은행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관련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조마조마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새 700명이 넘게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 수는 4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 70%를 넘겼습니다. 이 추세라면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가 머지않았죠. 방역당국은 중증화 가능성이 큰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규모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온 요양병원 종사자 50만 명은 오늘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